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개를 학대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었는데요. 이렇게 냉장고에 개를 넣어 놓았다는 황당한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결과 피자 사장님이 키우는 11년 된 말티즈가 급성 심장병으로 태어난 뒤 병원에선 최대한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방석을 깔아주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 혐의의 고의성이 없어 불송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포장은 되어 있지만 피자 소스 등이 들어있는 냉장고에 개가 들어간 점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는데요. 실제로 허스키 같은 개들은 이렇게 냉장고에서 나오기 싫어한다고 하네요. 동물 학대 혐의는 벗어났지만 식품위생법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X에는 해운대 김선생이라는 분께서 이것도 세대 차이인가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증명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네이버로 11시에 예약을 하여 샵에 10시 50분에 도착하니 문이 잠겨 있었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합니다. 문자로 영업하냐고 물어봤는데도 답장이 없었고 2차로 통화 시도해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른 샵 가서 증명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2시간이 지난 12시 51분에 전화가 와서 노쇼 취소라고 알려줬다고 하네요. 본인이 안 간 게 아니라 전화도 안 받고 문이 잠겨 있었더라며 노쇼는 사장님이 한 거라면서 노쇼라뇨 라고 한마디 하니까 매장은 10시 57분에 오픈했다며 11시에 고객님이 계시지 않으셨었다며 전화 다시 못 드린 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선 의견들이 좀 갈렸었는데요. 그래도 11시까진 기다려야 했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영업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정신나간 자영업자가 어딨냐며 10분이라도 미리 나와서 에어컨이라도 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수의 한 유명 호텔에선 투숙객에게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건에 걸레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던 것인데 손님이 호텔 측에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호텔 측은 세탁 과정에서 수건이 섞인 것 같다고만 할 뿐 수건을 교체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터파크까지 있는 호텔이라 기대가 컸는데 워터파크 이용료와 숙박비도 절대 저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굉장히 많은 뉴스를 통해 퍼져나갔고 결국 호텔 측은 이렇게 공식 사과문을 올렸는데 전 직원 대상 응대 교육 강화와 객실 점검 프로세스 및 체크리스트 개편을 하겠다는 발표로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팸코리아인 재수가 없는 놈은 치킨을 시켜도 다리가 한 짝만 온다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중복이었는데도 닭도 못 먹은 가난한 글쓴이는 배민에서 할인 쿠폰 준다길래 큰맘 먹고 치킨을 시켰다고 합니다. 샤워하고 나와보니 치킨이 도착해 있었고 룰루랄라 포장을 뜯는데 박스에 이런 손글씨가 쓰여 있었다는데요. 다리 하나가 없어 치즈 스틱 조금 함께 넣어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리 하나 대신 치즈 스틱 4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환불할까 생각도 했지만 쿠팡 뛰다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주문했던 한 마리 치킨 영수증 인증도 하는데요. 이미 다 먹어버린 마당에 본인이 할 건 없고 소심하게 별점 테러 했다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1점을 줘봤다고 합니다. 닭다리 뜯으려고 치킨 시키는 건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멋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보내셨으니 저도 멋대로 1점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썼다고 하네요. 혼자 오신 손님은 주인에게 말 걸지 마세요 라고 식당에 안내문을 써붙인 식당. 역시 화제였는데요. 한 제주식 고기국수 전문점이었는데 한 손님이 무서워서 주문하기 전에 3번 정독했다며 사진을 찍어 올렸었습니다. 드시던 국물 데워드리잖아요. 혼자 오신 손님 대화 걸지 마세요. 이리 와라 가라 하지 마세요. 주문은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1인 1메뉴 주문해주세요. 고기국수가 어떤 음식인지 모르시면 뒤편에 설명을 읽어보세요. 제주도에서 안 왔고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반말하지 말아주세요. 곧 고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식사 후 빠른 이동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영업 방식은 사장 자유고 적을 보면 2번은 안 가는 것은 내 자유라는 댓글이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한 냉면집은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300원짜리 메뉴를 추가해 문매를 맞았었는데요. 팁 문화가 스멀스멀 들어온다는 것이 정말 싫다며 한 유저가 키오스크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 사진 한 장은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작년엔 에펜코리아에 올라왔더니 문자 하나가 큰 화제였었는데요.
글쓴이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놀고 왔다고 하는데 후불제 공과금인 가스 전기 요금이 정산이 완료되어 연락드리게 되었다며 가스비 2,707원과 전기세 36만 6,040원 합해서 36만 8,747원이 나왔다면서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글쓴이네는 군인 4명으로 따로 뭐 코드 꼽아서 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서 키지도 않았었다는데요.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에어비앤비 원래 이 가격이 맞는 거냐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숙소에서 수도 전기를 따로 내는 것 자체가 본인 상식에는 처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제주도에 비계 식문화가 있듯이 주거 문화가 따로 있다며 비꼬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글쓴이는 고지서 요청했고 부모님한테 보여줬는데 아빠가 일단 해결해 본다며 기다려보겠다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 글 역시 큰 화제가 되어 당시 굉장히 많은 뉴스에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결국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까지 나섰는데 숙소를 수소문에 확인한 결과 사장 조카가 계량기를 잘못 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 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스 수도비 따로 받는 숙소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손님 고소한 펜션 사장님입니다. 올해 6월엔 재미난 재판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한창 코로나 시국이던 2021년 강원 북방면 소재의 한 펜션에 숙박한 손님은 첫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 일찍 숙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숙박비가 미쳐 날뛰던 때라 1박 요금이 100만 원이 넘었지만 시설이 낙후되고 악취도 났었다고 하는데요. 펜션에 불만을 가진 손님은 지도앱 리뷰란에 가격 대비 부실한 시설 관리와 불쾌한 숙박 환경 등이 담긴 24줄 분량의 후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본 사장이 모욕 혐의로 손님을 고소했고 결국 재판까지 넘어갔다고 하는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손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남긴 후기가 단순한 경험 공유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였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고인은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며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성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글에 19명의 투숙객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라며 무죄를 줬다고 하네요. 펜션 사장놈이 반성은 하지 못할 망정 손님에게 고소를 했냐며 어디 펜션인지 누가 꼭 올렸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정말 어느 펜션인지 궁금해지는 사건입니다. 이런 바가지는 어딜 가나 있길 마련인데요. 올해 7월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며 보배드림엔 휴게소에서 사 먹은 16,900원짜리 갈비탕에 대한 사진과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갈비탕을 받고 보니 지나치게 계란, 지단, 대추, 파, 깨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고명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며 갈비 한 점을 올려보니 허연 지방층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갈비 한 덩이를 들춰보니 아예 근막도 제거가 안 되어 있어 씹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덩이를 들어보니 두꺼운 지방층 사이에 숨겨져 있는 고기 한 토막이 본인을 더 화나게 했다며 가위로 직접 손질해서 나온 지방 덩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한 유저는 갈비대는 초벌로 끓이고 앞지방 근막을 손질해줘야 하는데 이건 그냥 삶아서 내준 거라며 쓰레기 같은 음식이다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으며 사진의 갈비탕의 갈비는 진짜 갈비가 아니고 갈비 끝쪽에 연결된 마구리뼈라며 마구리뼈는 작게 잘라서 지방을 제거하고 갈비탕에 같이 넣어서 판매도 하는데 마구리뼈만 들어가 있다면 갈비탕이 아니라 마구리탕이라는 지적을 했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휴게소에 6,000원짜리 김밥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편의점 김밥이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휴게소에 11,000원짜리 돈가스 사진 역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사람들은 쥐포 튀김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족발집 역시 유명했는데요. 올해 8월 FM 코리아에는 혼자 족발 먹으러 왔는데 이 양이 34,000원인 게
유머라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족발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양심 어디 갔냐고 적정가가 14,900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이 정도면 혼자 왔다고 양 줄인 거 아니냐며 여러 족발집에서 1인분 시켜봤는데 저 정도 양 주는 곳을 본 적이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바가지의 성지는 바로 명동일 텐데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김치만두 4개에 7,000원, 붕어빵 4개에 5,000원, 핫바 1개 5,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징어 구이는 12,000원에 회오리 감자도 5,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표도 없고 계좌이체나 현금만 받기도 한다네요. 명동 상인들은 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탓이라는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가격에서 2023년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더 올랐을 것도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